1964년 중국 정부는 한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고 웨이진하이의 할아버지 또한 전쟁과 생존의 갈림길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사망한 할아버지를 뒤로하고 아버지는 아들 웨이진하이와 가족을 데리고 시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버지는 시안에서 어렵게 자리를 잡으며 아이를 키우려 했으나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웨이진하이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매일 싸움을 하고 다녔는데 그의 나이 16살에 이미 조직의 보스 역할을 하며 학생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는 머리도 아주 영특해 사람 다루는 법을 알고 있어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나서지 않고 동생을 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앞으로 흑사회를 이끌 두목이라 인정받으며 리틀 블랙, 중국어로 샤오헤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직원의 동생이 보복을 당했다며 하소연하자 이를 참지 못한 웨이진하이는 조직원을 데리고 상대 패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교에 진입하기도 전에 경비원에게 제지를 당하며 창피를 당하고 말았는데, 야 이놈들아, 지금 학생들 수업 중인데 어딜 들어가? 왜 여기서 가? 경비원 아저씨는 키도 작고 중학생밖에 되지 않는 어린 학생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혼내서 돌아가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지금 본인 앞에 서 있는 학생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야 영감, 어디서 싸가지 없게 내 앞을 막아? 어? 그때 뛰어있던 동생들이 저씨 샤워해가 뭐냐고? 큰일 났네. 샤워해인지 옹해한지 나는 그딴 거 관심이 없으니까 얼른 꺼져 이놈들아. 그러나 동생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웨이진하이는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경비원의 면상을 내려쳤습니다. 어디에서 내 앞을 막고 지랄이야? 나 샤워해야! 웨이진하이와 패거리들은 쓰러져 있는 경비원을 쉴 새 없이 구타했는데 어디에서 갑자기 나 진짜 까불었어. 잠시 후 야야야! 야! 잠깐만. 어이씨. 이게 죽은 것 같은데? 그들이 구타하던 학교 경비원이 사망하면서 검거된 웨이진하이와 패거리들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시안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성인이었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았겠지만 미성년자의 신분이라서 최소한 형벌을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5년형을 살다 나온 웨이진하이는 흩어져 있던 동생들을 불러 모으며 다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출소한 그는 더 이상 좀도둑질이 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신행에 살고 있는 교도소 동기 후배에게 좋은 사업이 있냐며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후배는 본인이 일하고 있는 건강식품 대리점에 좋은 물건이 있다며 알려주었고 도둑질을 하기 위해 시안에서 시닝으로 기차를 타고 달려간 웨이진하이는 창고에 있는 모든 물건을 훔쳐 시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팔아 1만 8천 위안을 챙겼습니다. 1980년대 당시 근로자들의 월급이 수십 위안에 불과했으니 얼마나 많은 물건을 훔쳐서 팔았는지 짐작이 될 정도였습니다. 검거될 것이 두려웠던 그들은 시안을 떠나 허난성의 한 도시에 머물며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손에 쥐긴 했지만 매일 불안에 떨며 도망다니는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을 유흥업소에서 탕진하고 있던 어느 날 웨이진하이는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请假几位呢？啊，好啊，就那边这老模样呢。
어서 오세요. 몇 분? 이쪽에 앉으시면 어떨까? 사장이 인도한 쪽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들은 잠시 후 본인들을 빤히 바라보고 있던 맞은편 남성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小贝啊，你看什么？为什么看我啊？ 어이, 뭐 구경 났어? 왜 그렇게 쳐다봐? 사람 처음 봐? 손님은 고개를 돌리며 냉인 가지고 내가 본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웨이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서며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왜 쳐다보냐고. 순간 웨이는 옆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들어 앉아있던 남성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남성은 피를 흘리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웨이는 살려달라며 발버둥 치는 그를 향해 다시 한번 의자로 내려쳤습니다. 손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고 식사도 못한 웨이의 패거리들은 서둘러 식당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식당에서 도망치던 공범 페이는 화가 난 듯 야, 그런다고 의자로 사람을 때려 죽이면 어떡해? 밥 먹다 쳐다볼 수도 있는 거지. 우리 밥도 못 먹고 도망가게 생겼잖아. 에이씨. 아, 그럼 너는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다는 말이야? 저런 놈들은 따끔하게 혼내줘야 된다고. 계속 일을 치면 나는 더 이상 같이 다닐 수 없으니까 나 이만 빠질게. 전에 불건 도둑질에서 팔뚝말도 그래. 일은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너희들 가져간 거에 반절밖에 안 줘? 아이씨, 뭐라고? 이제서 빠진다고? 순간 웨이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페이가 조직을 나가 자수하거나 잡혔을 때 본인이 검거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본인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증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에에, 야야야, 우리 일단 그러지 말고 숙소로 돌아가서 생각 좀 해보자. 뭐 여기 언덕 내려가는 길에 담배 한 대씩 피우고. 페이는 투덜거리며 조직원들과 담배 한 대를 입에 물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웨이는 걸어가는 페이의 뒤를 따라오며 돌덩어리를 짚기 위해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웨이는 서둘러 담배를 앞니 사이로 물고 아이씨, 이거 그런데 말이야,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다. 그때 웨이는 바닥에서 돌덩이 하나를 집어들어 페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돌에 맞은 페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뭐 임마야, 거기 다리 들어. 너는 팔을 들고. 웨이와 보하는 페이의 다리와 팔을 들어 언덕 불숲 깊은 곳에 버려버렸습니다. 1986년 10월 20일 오후 1시 50분 웨이와 일당은 얼마 전 어수룩한 경찰에게서 빼앗은 권총과 경찰복을 보며 아, 너 이거 한번 입어봐. 이거? 이것을 뭐 하려고? 진펑은 웨이가 입어보라는 경찰복을 입어보았는데 야야야야, 가만 있어봐. 야, 너 진짜 경찰 같은데? 이거 모자도 한번 써봐. 그들은 빼앗은 경찰복을 입고 마치 정말 경찰이 된 것처럼 범행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은행에서 현금 다발로 찾아갔던 아줌마 있지? 어디 산다고 했지? 걔가 저기 저 골드오픈 가게로 들어가는 거 봤지 말입니다. 근데 가게가 일주일에 사흘은 비어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주인 없을 때 서둘러서 돈만 챙겨놔면 되겠네.
그리고 만약에 걸린다면 경찰이 조사가 나온 걸로 얼버무리면 되니까 말이야. 실례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나 한참을 불러도 인기척이 없자 부시지 말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챙기려고 이동하려는 순간 누구세요? 그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던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불안했습니다. 골동품 사무실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며 나오던 여사장은 네? 무슨... 여사장은 문 앞에 손님이 아니라 경찰이 서 있자 놀라며 무슨 일로 오셨...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요. 누가 문화재를 이곳에 판매했다는 제보를 해서 그게 조사차가 나왔습니다. 문화재요? 우리는 그런 물건 받지 않아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장부하고 근거는 어디쯤입니까? 조사를 한번 해봐야지만다. 순간 여사장은 경찰 직원은 거칠게 자란 수염과 마치 씻지도 않은 몰골을 한 그들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혹시 신분증 있으세요? 경찰 신분증이요. 이 아줌마가 신분증은 무슨... 우리 경찰이야. 경찰. 여사장은 그들의 신원을 확인해봐야겠다며 전화기를 집어들려 했습니다. 그러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웨이진 하이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여사장은 전화기를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총성이 들리자 골동품 상점 옆에 있던 임신 8개월 된 여주인은 무슨 일인가 하며 달려나왔는데 그녀는 상점에 들어오자마자 죽어있는 그녀를 보고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잡기 위해 달려나온 웨이진 하이는 또다시 그녀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웨이진 하이 일당은 상점에서 3만 위안, 한화 540만 원을 들고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총성이 울려 퍼지자 인근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도주하는 중에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해 자매가 중상을 당하는 상황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 총격 사건은 중국 시안에서 발생한 최초의 총격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경찰은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그들을 검거하지 못하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2달 후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강디 마을에서 3사람이 살해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들을 추적한 결과 1987년 6월 30일 잠복에 있던 경찰이 웨이진 하이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1988년 3월 28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웨이진 하이는 탈옥에 성공하며 경찰을 혼란에 빠뜨렸는데 경찰은 뒤늦게 전단지를 만들어 수배해 보았지만 자취를 감춘 그를 검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후인 1990년 1월 29일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주민이 시끄러운 총성이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총소리가 들린다는 근처에 잠복해 숨어 지내며 다른 범죄를 계획한 웨이진 하이와 그의 부하 쉐펑, 와이완, 거동다오를 검거했습니다. 1990년 3월 20일 시안 도립체육관에서 공개 선고가 된 후 웨이진 하이와 공범들은
시외 북쪽 언덕에서 총살되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